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무역물류학과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뭐 국가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참 많은 기회 손실들이 엄청난 것 같아요. 어디 하나 참 이렇게 마음 편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또 온라인 대학이라는 장점이 또 이런 면에서 참 요번에 우리의 장점이 좀 이렇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이 OT를 지금 진행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오프에서 모여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서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또 서로 질의응답도 하면서 할 텐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좀 전달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이걸 카톡에다 올릴 테니까 카톡에서 좀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또 서로의 인사 뭐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과에 대해서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내용이 지금 여기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좀 잡아놨어요. 요즘에 우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많이 뜨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글로벌이라는 단어하고 4차 산업혁명, 또 그거와 관련된 단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유라시아 쪽의 그런 관심들, 또 해외 직구, 뭐 무역 수입 이런 거와 관련된 또 스마트 물류 이런 단어들이 우리와 관련돼서 연관 검색어가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과의 슬로건으로 건 게 내일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학과다,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beyon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Leading Beyond Tomorrow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그냥 이렇게 버겁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내일을 뛰어넘는, 내일을 넘어가서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좀 수동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의 학과 운영을 좀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수동적으로 쫓아오는 것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능동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지금 여기 모든 분들이 누가 등 떠밀려서 여기 지금 공부하러 온 분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 뭐 이렇게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바로 온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참 이 각자의 그 학습에 대한 욕구와 또 목표가 전부 달라요. 그런데 제가 서두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뭔가 그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학과에 문을 두드리고 입학을 했습니다만은, 또 그 의지는 간 곳 없고 여러 가지 상황에 그냥 굴복해버리고 마는 그와 같은 상황들도 꽤 많이 발견돼서, 아마 올해 입학하신 분들은 막 그러하지 않으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학과의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패러다임이라고 쓰는 이유는 어떤 기능이 하나 추가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비즈니스의 모델이 바뀌었고 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무역과 물류를 하는 입장에서도 전혀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어쩌면 가장 프론트 라인에 서 있는 것이 우리 전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한 3가지 방향에서 좀 혁신을 이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비즈니스의 내용을 좀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어느 학교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런 면에서 우리 학과가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 또 현재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또 그런 방향에서 최신 트렌드들을 교육과정에 삽입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북방물류에 따른 새로운 로드입니다. 물론 뭐 이거는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 또 외교 안보적인 이슈하고 많이 맞물려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분명히 방향성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 북방 물류에 대한 특별히 유라시아 시장, 그동안 우리가 유라시아 시장이 좀 등한시되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라시아 시장과 동남아 시장 뭐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글로벌 경영, 이런 안목까지도 우리 학과에서는 좀 앞서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목적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학과에서 공부하시는 동안에 내가 지금 전공으로 하고 있는 이 분야는 어떤 트렌드로 어떤 판들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까지 잘 정립해왔던 학문적인 실무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안목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학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교육과정을 통해서 제공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겁니다. 우리 학과는 근본적으로 5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무역, 글로벌 경영, 물류, 유통 이것을 통합한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시고 앞으로 1학년으로 오신 분들은 4년 동안 또 3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짧게는 2년 동안 뭐 다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상담을 하다 보면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1학년으로 들어왔으니까 4년 안에 반드시 졸업해야 된다. 3학년으로 들어왔으니까 2년 안에 반드시 졸업해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학년으로 들어와서 4년을 다녀도 되고 5년을 다녀도 되고 6년을 다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3학년으로 들어와서 반드시 2년 만에 졸업을 안 하고 2년 반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3년 반을 다니고 4년을 다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학년 들어와서 4년 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교육과정 소위 140학점인데요.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7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되는데 그거를 정해진 2년 안에 또는 4년 안에 그 학점을 수료한다라는 게 굉장히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쉽지 않은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학과의 교육과정이 국내 우리 분야 무역물류 분야의 교육과정 중에서는 감히 넘버원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 자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과정을 업데이트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탁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실 때 무역, 글로벌 경영, 물류, 유통에 대한 분야들을 균형감 있게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무역 쪽에 관심이 있어서 입학했으니까 무역만 듣겠다. 무역만 주로. 또 나는 물류 쪽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물류 과목만 주로 듣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중심을 두고 듣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다른 걸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비즈니스는 흐름이다. 잘 기억하세요. 이 흐름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떤 사고들을 하고 있냐면 전부 스테이틱이에요. 정체 상태예요. 스탁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 분야 따로, 그러니까 무역 분야 따로, 물류 분야 따로, 뭐 글로벌 경영 분야 따로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그런 관점에서 무역학과 따로 있었고, 물류학과 따로 있고, 유통학과 따로 있고, 또 뭐 경영학과 따로 있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학과는 그런 것들을 통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왜 통합했냐면 비즈니스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뭐 국내 경영이 따로 있고 해외 경영이 따로 있나요? 여러분 지금 무역을 하지만 무역은 해외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물류를 하시는 분도 계지만 물류가 어디 국내 따로 있고 해외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무역이라는 관점, 글로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 흐름이에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자, 무역을 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배에 싣기까지 물류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배에 실어서 어쨌든 바다를 건너서 그 어떤 다른 나라로 갔다 보면 그때부터는 어떤 영역 안에 들어와 있냐면 글로벌 경영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 가서는 유통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죠. 국내에 들어왔어요. 세관 통과해서 물건이 왔어요.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물류와 유통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육과정의 큰 축들, 무역, 글로벌 경영, 물류, 유통 이것을 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이 이 균형 감각으로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균형 있게 과목을 공부할 의미가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과에 자격증 코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이와 같은 자격증 코스를 갖고 있는데 이 자격증 코스는 우리 학과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코스가 그냥 뭐 자격증만 안내해 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예요. 학교, 대학 플랫폼 말고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격증 코스라고 하는 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 각 자격증마다 시험 과목에 대한 컨텐츠가 온라인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하는 건 우리 학과밖에 없어요. 이 혜택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졸업하는 것도 좋겠지만 졸업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졸업할 때까지 자격증도 함께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도 하고 졸업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소위 말로 껌 먹고 알 먹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학과에 또한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역물류 아카데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뭐 하냐면 최근 트렌드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무역과 물류 분야의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때는 학문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하지 않습니다. 실무 현장에 있는 검증된 분들을 저희가 모셔와서 실제 현장에서 지금 중요하게 이슈가 돼서 이야기되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특강을 듣고 그리고 또 질의응답을 하고 그와 같은 시간을 가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한국무역협회와 우리 학과가 MOU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역협회와 우리 학과가 공동으로 무역물류 마스터 과정이라는 것을 국내 최초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역협회에서도 우리 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의 과목과 그 다음에 또 한국무역협회 무역 아카데미에 있는 일부의 과목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그 기준에 맞으면 한국무역협회 회장 명의와 또 우리 대학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찍 졸업하면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학습해 나가면서 이 무역물류 마스터 수료증도 같이 취득해서 졸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훨씬 풍성한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졸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교과목들이 과목 곳곳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라.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 학과에서 특별히 마련하는 이 5가지 프로그램, 특별히 이 5가지는 국내 어느 대학에도 없습니다. 우리 대학밖에 없습니다. 오프 대학에도 없습니다. 이 혜택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졸업장만 따고 졸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너무 아깝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분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학과만의 혜택을 누리십시오. 기억하세요. 우리 학과만의 혜택을 누리십시오. 글로벌 무역물류학과의 재학생으로서 그 자격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와 같은 생각을,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왜 여기에 있나? 나는 무엇을 여기에서 하려고 하고 있나? 나는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나? 이 왜라는 단어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직업,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미래, 그리고 나의 현재, 다 왜라는 질문 하나에 한 번씩 질문해 보셔야 해요. 그러면 왜 하고 왜로 끝나지 말고 그것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대로 정해진 사람은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볼까 그냥 뭐라고 해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부딪혀요. 예를 들면 학습 시간이 쪼들린다거나 시간이 모자라거나, 왜냐하면 일을 하니까, 또 뭐 저 수업을 좀 밀린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타협하기 시작해요. 예, 여기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절대 금물입니다. 예, 적당히 하지 뭐. 적당히 하려면 사실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하고 무엇이라는 거에 대한 목표와 방향이 정확하게만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의 변화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들어온 여러분 아마 이제 개강을 해서 이제 이렇게 수업이 진행돼서 하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갈등들에 직면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시간 부족.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시간 부족이에요. 시간이 남아서 여기 공부하러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이 시간 부족한 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해요. 이 시간에 굴복하는 순간 타협점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타협점이라는 게 뭘까요? 대표적인 게 적당히 하자예요. 그냥 대충 하지 뭐. 근데 대충 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이러려면 뭐하러 공부하지?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나요? 포기하는 걸로 가요. 그래서 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것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분명하게 지금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 나는 왜 지금 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무역물리학과에 들어와서 이 공부를 하고 있나, 그리고 나는 왜 지금 이 직업 현장에 있나,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쪽으로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 싶은가에 대한 방향이 있다 그러면 절대 시간 부족한 거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학과의 혁신적인 특징 5가지인데요. 무역물류 교육의 혁신 리더입니다. 우리 대학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학과예요. 무역물류학과라는 말을 국내에서 우리 학교가 처음 썼어요. 우리가 이 무역물류학과라는 말을 쓸 때만 해도 이런 단어를 쓴 학과는 전국에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프대학에도 무역물류학과 이름이 많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리더입니다. 그만큼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우리의 모든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북방 및 유라시아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고, 4차 산업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계속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아주 맞춤식 타겟 교육을 또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융합 멀티플레이어로서, 멀티플레이어라는 건 뭐예요? 무역, 물류, 글로벌 경영, 유통 다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걸 하나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감각, 그런 시야, 이런 것들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특성입니다. 우리 학과의 교육과정은 크게 2가지 차원이 조화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론이고 또 하나는 실무입니다. 우리는 이론만 치우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실무만 치우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이 중요한 것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에 기초가 있어야 거기에 실무적으로 응용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론을 무시하고 실무만 중시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 당시는 잘 아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마리 토끼는 반드시 동시에 균형 있게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목표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공 이론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영, 무역 실무, 물류 유통에 대한 전공이 잘 균형 있게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대를 튼튼히 가져가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 토대를 튼튼히 가져가면서 어디로 여러분들이 몰고 가야 되냐면 이쪽 실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같이 결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말씀드린 실무인데 이런 것들이에요. 자격증 코스, 무역물류 아카데미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져가십시오. 또 말씀드린 무역물류 마스터,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무역물류 아카데미 때 전문가 초청해서 하는 그와 같은 내용에서나 또는 실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현장 견학도 가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지역에 대한 시장 연구인데요. 이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가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글로벌 무역물류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과를 졸업하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는 프라이드가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그것은 그냥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프라이드가 생긴다는 것은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이쪽으로만 치우쳐서도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이쪽으로만 치우쳐서도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잘 결합된 그와 같은 차원에서의 무역물류 전문가, 그것도 글로벌 무역물류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졸업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평가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우리 학과 교과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한 가지 더 있어요. 4차 산업혁명과 비즈니스.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 이제 새로 생긴 교과목이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패러다임, 판이, 모델이 바뀌었는지 그걸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학과는 1학기와 2학기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1학기 과목에서는 1학기 때만 개설이 돼요. 그리고 2학기 과목으로 되어 있는 건 2학기에만 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이쪽 1학기에 있는 과목만 개설이 되고 9월에 가면 2학기에 들어가 있는 과목만 개설이 돼서 여러분들이 수강 계획을 세울 때 이 학기별로 어떻게 내가 잘 균형 있게 이걸 배열할 건가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학년 구분을 한 것은 가능하면 이 순서에 맞춰서 과목을 듣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꼭 앞에 1학년 과목을 먼저 들어야만 2학년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어떤 필수적으로 어떤 그 강압적으로 그걸 넣어놓은 건 아닙니다. 1학년이 4학년 과목을 선택해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학습의 체계상 우리가 학년이 낮을수록 기초적인 거에 배열을 해놨고 학년이 높일수록 조금 더 분야별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학년별로 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3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3학년 과목만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뭐부터 듣는다? 1학년, 2학년 과목부터 듣는다. 그게 3학년들이 입학한 사람들이 듣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으로 입학한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2년 안에 만약 끝낸다 그러면 많은 과목을 듣지 못하고 그냥 졸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 설계를 나름대로 잘 하셔야 합니다.
1, 2학년 때는 뭘 어떻게 하고 3학년 과목과 4학년 과목으로 넘어갈 것인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 물론 뭐 본인이 아까 말씀대로 뭐 한 4년 다닌다 그러면 여유 있게 할 수 있겠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지금 이 표는 어떤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앞에 있는 걸 먼저 듣고 그리고 뒤로 가야 된다라는 법은 없지만, 그러나 과목의 연계상 가능하면 그런 스텝을 밟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매번 수강 신청하실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김영민 교수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떤 상황에 있는데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을까요? 라고 자문을 하십시오. 전화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과목을 조정하는데 저희가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 교수들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교육 과정은 크게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무역 실무 분야, 그 다음에 물류 유통 분야의 교과목, 그 다음에 이거는 글로벌 경영과 관련된 교과목, 그리고 기초 과목, 공통 과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색 그 글씨로 표시해 놓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국제 통상이 있고요. 여기 세계경제 무역위에 4차 산업혁명과 비즈니스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류관리가 있고요. 여기 수출입 길라잡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목들은 우리 학과에서 가장 기초로 삼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 무역 분야에 만약 과목을 들으려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물류나 유통 분야의 과목을 들으려 한다면 물류관리 과목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글로벌 경영과 관련된 과목을 듣는다면 국제통상이라는 과목부터 과목을 수강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두에게는 세계경제 무역이 아니면 4차 산업혁명과 비즈니스라는 과목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학문적인 우리 학과에서 제공하는 체계를 잡아가는 어떤 프로세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경영학 원론, 경제학 원론, 마케팅 원론, 회계 원론, 기초경영통계 이와 같은 과목들이 있는데 이걸 다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다 안 들어도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강청 하신 걸 보면 1학년에 이 과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은 이 과목을 다 들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해서 1학년에 들어있는 경영학 원론, 경제학 원론, 마케팅 원론, 회계 원론을 다 수강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이렇게 수강 신청했냐고 물어보면 1학년은 다 들어야 되는 줄 알고 했다라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 들어도 되고 다 안 들어도 된다. 다만 우리 학과에서는 뭘 가장 기본으로 놓고 있냐? 세계경제무역이해와 4차 산업혁명과 비즈니스라는 과목을 먼저 우리는 이거는 좀 꼭 듣는 걸로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과목 중에 어떤 거 하나만을 하시든지 뭐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학과의 과목이 이 분야들이 적절히 균형 감각을 가지고 통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셔서 들으실 때 이 균형을 좀 맞춰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무역 쪽에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무역 쪽에 있는 과목을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거로만 끝나지 말고 물류 쪽의 과목과 글로벌 경영 쪽에 있는 과목의 밸런스를 좀 맞춰주라는 얘기죠. 또 나는 물류 쪽에 관심이 있어서 물류 쪽의 과목을 우선적으로 듣기로 해요. 예, 들으십시오. 물류 쪽의 과목을 들으면서 동시에 무역 쪽과 글로벌 경영 쪽의 과목을 보조적으로 균형을 맞추십시오. 나는 글로벌 경영 쪽의 과목을 더 많이 듣고 싶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무역과 물류 쪽에 있는 또는 기초 쪽에 있는 과목들도 보조를 맞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나의 그 지적인 범주가 역량이 굉장히 폭이 넓어져요. 그 가운데서 내 거를 보는 거와 요 분야만 보고 내 거를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학과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교육과정의 틀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졸업 학점은 총 140학점이에요. 1학년으로 들어왔을 때. 3학년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70학점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염두에 주의해야 될 것이 1학년으로 왔던 3학년으로 왔던
반드시 해야 되는 교양 필수 한 과목은 반드시 하셔야 졸업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성찰의 인문학이라는 과목하고 나와 세상을 위한 글쓰기 과목이 있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시면 됩니다. 둘 다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이수 한 개 있어야 졸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총 나중에 4학년 졸업할 때 보니까 150학점을 이수했어요. 졸업 이수 기준 학점에 넘치지요. 그런데 졸업이 다 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이 항목별 이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맞아야 되냐면 교양 필수 3학점이 반드시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해서 42학점 이상이 반드시 맞는 가운데서 동시에 총 합한 게 140학점이 되어야 졸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상 성찰의 인문학이나 나와 세상을 위한 글쓰기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1학년으로 오신 분들은 이 32학점 나머지 교양 선택에서 32학점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4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1학년으로 오신 분들은 총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학습 코드에 35학점을 들어야 졸업이 됩니다. 만약에 140학점이 넘었는데 이게 여기서는 교양 선택 과목이 30학점밖에 안 된다. 근데 150학점이다. 그래도 졸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양은 반드시 필수와 선택을 합해서 1학년은 35학점이 이수해야 되고, 그렇죠? 35학점. 자, 그런데 3학년으로 오신 분은 요 필수 3학점 한 과목만 하면 교양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공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학과 개설 과목이 14과목 이상인데 우리 학과에 개설되는 과목이 14과목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전공 역시 42학점 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학과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다른 학과의 과목을 들을 때 그건 다 일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기에 그 학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몇 학점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수강 신청을 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여기에요. 우리 전공. 왜냐면 우리가 이 전공으로 여러분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14과목만 하면 42학점이 돼서 우리 학과 전공자로서의 졸업 기준에 맞지만 14과목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과목, 학과 모든 과목을 가능하면 수강하실 계획을 잡으시라. 그래서 이거는 얼마 안 가져가도 돼요. 일반 선택은. 가능하면 전공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학점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조금 다른 학과 과목을 좀 추가해서 듣는다든지 그와 같은 식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교양과 전공과 일반 세 개가 합해져서 140학점, 3학년 편입자는 70학점이 될 때 졸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우리 학교에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출석이에요. 출석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전산해서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석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매주 월요일 날 0시에 오픈이 되면 그 주차 과목이 오픈이 되면 2주간에만 들어오면 출석으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2주가 지나서 들어오면 그때는 지각이에요. 지각을 하게 되면 출석 점수가 깎여요. 그죠? 출석 점수가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2주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오시면 출석 점수는 자동적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출석 점수도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예 공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도입니다. 이 참여도도 모든 과목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필수 항목입니다. 이 참여도는 뭐냐면 과목마다 이 자유 게시판이 있어요. 또는 Q&A 방이 있어요. 또는 토론방이 있습니다. 학습 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학기에 3건만 있으면 참여도 점수는 자동으로 가져갑니다. 대개
과목들마다 교수님들이 이 참여도 점수를 한 10점 정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점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자유 게시판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하나만 올려도 1점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3번만 쓰면 10점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여도 점수도 하나도 못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학교에 한 번도 등교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 학기에 3건이니까. 근데 제가 이걸 하다 보면 가장 얄미운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냐면 한 학기 내내 이름 한 번도 안 나왔던 학생이 15주차, 14주차 마지막 강의 때 자유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한 건, 반갑습니다 한 건, 수고했습니다 한 건, 3건 했잖아요. 그리고 10점 가져가는 학생 너무 얄미워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매주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학습하는 사람들하고도 인사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내가 여기에 속하고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존재감이 확립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학교 다니는 게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참여도 점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토론방. 이거는 과목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토론방을 항상 즐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방은 뭐냐면 교수님들이 주제를 올려놔요. 그럼 그 주제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는 게 하나 있고 동시에 뭐가 있냐면 플러스 댓글을 달아야 돼요. 이 댓글은 뭐냐면 다른 학생의 글에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합하여져서 토론방 점수가 부여됩니다. 토론방을 평가하는 방법은 양적 평가가 있고 질적 평가가 있고 양과 질적 평가를 플러스한 평가가 있어요. 이건 각 학과마다 과목마다 교수님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평가라는 건 뭐냐면 글만 쓰면 일정 수준 이상 글만 쓰면 무조건 점수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질적 평가라는 건 뭐냐면 교수님이 글의 내용을 보고 거기에 점수를 일일이 부여하는 겁니다.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플러스된 건 뭐냐면 둘 다를 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글도 써야 되지만 글의 내용을 보고 교수님이 또 주관적으로 평가하셔서 점수를 동시에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 같은 방법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양적 평가를 주로 합니다. 양적 평가를 주로 하는데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양적 평가를 하되 제가 내용을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봐서 양적 평가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성실성이나 충실성에 미달한다 판단하면 저는 양적 평가지만 제가 성적 평가할 때 여기서 감점을 합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무조건 뭐 절대적으로 점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토론방 점수 매우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들을 잘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중요한 사항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 학기 내내 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 내에 들어와야만 그 점수를 가져갈 수 있어요. 기간 외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자동적으로 전산에서 문이 닫힙니다. 입장이 안 돼요. 토론방에. 그래서 기간을 반드시 잘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인데요.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모든 과목이 다 대부분 그래요. 중간 시험이 있고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중간 시험은 언제 보냐면 8주차 때 중간 시험을 봐요. 기말 시험은 15주차 때 기말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8주차 중간 시험 볼 때는 7주까지 학습한 거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게 중간 시험이고요. 기말 시험은 9주부터 14주까지 학습한 거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게 기말 시험입니다. 물론 이것도 교수님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교수님은 또 중간고사를 안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시험이 있냐면 수시 시험도 있어요. 수시 시험은 정기적으로 기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임의적으로 시험 날짜를 정해서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시 시험도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놓치지 말고 들어와야 돼요. 모든 과목에 수시 시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마다 그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수강 신청한 과목에 교수님이 학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시는 게 급선무겠죠. 그거부터 머리에 염두를 두시고 여러분 수첩에 다 메모를 해 놓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놓치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시험의 특성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동시 시험과 비동시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시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시험 보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 보다 이런 얘기. 예를 들면 뭐 A라는 과목이 세계경제, 제가 하고 있는 세계경제 무역이해 과목 또는 4차 산업혁명과 비즈니스라는 과목이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오후 8시에 시험 시간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험 시간표를 확인하시면 다 나와요.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저녁 8시라고 정해져 있으면 반드시 8시에만 들어와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전에도 시험방이 안 열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8시에 시험을 보면 예를 들면 시험 과목마다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간이 교수님들이 다 또 달라요. 어떤 분은 60분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90분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30분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수시험 같은 경우는 뭐 10분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도 잘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 동시시험 같은 거는 대부분 시간이 60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 오후 8시에 과목이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60분 시험이면 9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시험방이 클로즈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시험방에 들어왔다 다른 일이 있어서 잠깐 일시정지하고 그리고 다른 일을 보고 그리고 와서 시험 봐야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번 입장했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컴퓨터에서 일시정지를 해놨다고 해서 내 시험 시간이 스톱하고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시험방에 들어올 때 어때야 돼요? 내가 시험을 집중해서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들어와야 돼요. 특히인데 동시 시험은 내가 선택할 방법이 없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비동시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비동시 시험은 24시간 시간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에 언제든지 들어와서 시험만 보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또 B라는 과목은 비동시 과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요일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일에 들어와서 내가 오후 5시에 시험방에 들어왔어요. 오후 5시에 시험방에 들어왔는데 이 과목이 60분짜리 시험이에요. 아니면 90분짜리 시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5시부터 60분이 됐던 90분이 됐던 시간은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바쁜 일이 갑자기 생겨서 시험방에 일단 들어왔는데 입장했는데 바쁜 일이 생겨서 내 컴퓨터에서 일시정지 해놓고 그리고 다른 일 보고 왔는데 9시에요. 저녁 9시.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방은 이미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입장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특히 비동시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입장하고 나서는 다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입장하십시오. 특히 우리 학과 특히 우리 학과뿐만이 아니라 여기 가정주부도 하시면서 일도 하시는 우리 여성 학생분들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다 재워놓고 그리고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과목마다 레포트가 있습니다. 레포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것도 다 교수님들의 과목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레포트는 각 과목마다 주제가 정해져요. 대부분.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안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포트 할 때도 반드시 학번하고 그런 것들이 잘 기입이 돼야 되고 또 그냥 편지함이나 이런 게 보내는 게 아니라 레포트 방이 따로 있어요. 과제 제출할 수 있는 방이 여러분 플랫폼 안에. 그럼 거기다가 제출하셔야 돼요. 거기다 제출 안 하고 뭐 그냥 편지함으로 또는 이메일로 보내면 참여 안 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대학 공부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키텍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키텍처.
우리가 소위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건축이죠. 건축할 때 어떻게 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초공사부터 해야 됩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히 하면 100층까지 쌓을 수 있어요. 근데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100층은 고사하고 1층도 쌓기 어렵습니다. 공부라는 게 뭐냐? 아키텍트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면 이 개념이 실현되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폭넓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체를 파악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학과에 그동안에 온 많은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학과에 오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10이면 9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 현장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실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건 잘 알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어떤 그 백그라운드 안에서 어떤 토대 위에서 움직여지는지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세밀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하는 공부의 기초와 바탕이 어떤 거를 그려나가고 있는 선상에 있는 건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체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과는 전체를 파악하라고 무역과 글로벌 경영과 물류 유통을 다 한 그릇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전체를 파악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큰 줄기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미세한 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세한 거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큰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뼈대를 세우십시오. 큰 축을 세우는 거, 대들보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가지가 어디로 뻗어나가든지 다 응용력이 생깁니다. 응용력이 생겨요. 큰 줄기를 세우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게 대학 공부지 미세한 거 하나 외워서 달달달달 외워서 점수 하나 더 맞는 게 대학 공부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대학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큰 줄기를 세우는 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공에서 과목 간의 연계와 주제를 인식해야 돼요. 그죠? 전공 과목들마다 있어요. 그 과목들마다 공부하면서 이게 어떤 연결성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의 목차 또는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과목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 요청 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과목 개강을 하고 이제 시작하시면서 강의 계획서 한번 보셨나요? 강의 계획서 안 보신 분들은 강의 계획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계획서를 보면 한 학기 동안 어떤 내용으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사면 목차를 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목차 공부하라고 강조합니다. 목차를 보면 예를 책이라는 것이 다 어떤 책이든지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를 목차 1번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어떤 내용을 쭉 기술해 놨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의 저자든지 1번 다음에 2번의 내용이 들어오고 2번 다음에 3번의 내용이 들어오고 아니면 거꾸로 3번의 내용에 앞서서 2번의 내용이 들어오는 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갖다 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차를 보면 논리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논리적인 흐름이 뭐예요? 그게 큰 줄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보면 내가 지금 미세하게 하고 있는 건 전체 큰 줄기에 내가 지금 어디 파트를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차원 자체가 달라요. 근데 큰 줄기는 상관없이 목차는 상관없이 지금 어떤 큰 그림 안에 있는 건 상관없이 지금 이쪽 한 구탱이에 있는 팔뚝 하나만 붙잡고 열심히 파고 있어요. 그럼 이 팔뚝이 어디에 붙어 있는 팔뚝인지 몰라요. 마치 그런 거죠. 코끼리 다리만 붙잡고 이게 나무인지 코끼리인지 뭔지 전혀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전체를 다 보면 이게 코끼리인지 알아요. 코끼리에 지금 내가 다리 쪽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공부와
내가 지금 코끼리는 보지 않고 다리만 보고 있는 공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응용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왜냐면 코끼리를 보고 다리를 본 사람은 이 다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황소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끼리 다리만 보고 공부한 사람은 이게 전체 그림을 못 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디다 적용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든지 또는 여러분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하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뜻하지 않게 내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만 읽는다고 프레젠테이션이 되지 않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가 나와요? 내 속에 있는 근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내 생각과 철학과 어떤 그 그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따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 내용만 달달달달 외워갖고 간다? 그것만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질문하는 사람은 거기 내용만 질문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전혀 엉뚱한 거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전체를 보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대답할 재간이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기획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강하기 전에 강의 교환을 전부 다운받아서 출력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다 출력해서 강의 들을 때 여러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마다 거기다가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체크도 하고 뭐 형광펜으로 막 이렇게 칠하기도 하고 하세요. 이게 나중에 어디로 연결돼요? 이게 나중에 시험 볼 때 연결됩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우리는 다 오픈북이잖아요. 외워서 암기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자기가 컴퓨터에서 혼자 보잖아요. 다 펴놓고 보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또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이미 과목을 들을 때 공부를 할 때 매주차 뭔가 내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걸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쳐놓고 체크도 하고 형광펜으로 뭘 칠해놓기도 하고 하면 나중에 이게 시험 볼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교수님들이 어디서 시험 문제 내겠어요? 자신들이 강조한 거에서 내지 하나도 강조하지 않은 거에서 낼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수강과목 토론방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활발한 학습 참여를 하십시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학습 내용과 현업 간의 이슈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뭐가 있냐면 학교 공부 따로 있고 사회에서 나오면 실제 하는 일 따로다.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역량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공부가 왜 따릅니까? 학교가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가르쳐준다면 그건 학교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건 뭐예요? 이론과 실무에서 실무적인 것만 가르친다 하면 그건 학교가 아닙니다. 뭐하러 학교 다닙니까? 그러려면 학원 가서 그것만 달달달달 가르쳐주는 실무만 습득하면 되지 뭐하러 대학인들을 와서 학위를 땁니까? 대학이라는 데서 공부한다는 것은 이론과 이 균형을 맞추는 건데 바로 교과서라는 건 뭐냐면 이론이에요. 그러면 그 이론을 잘 알면 그게 뭐예요? 전체 그림을 보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응용해서 풀 수 있나라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잘 바탕이 되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에서 조금만 응용돼서 다른 어떤 이슈가 나오면 이걸 어떤 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근데 이론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에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적어도 바라볼 수 있는 방향과 바운더리는 생각해낼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면에서 현실의 이슈와 연결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것들을 적용해 보려고 연결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방법이 핵심 단어입니다. 키워드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이 동그라미 치는 거 뭐에다 동그라미 칠까요?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매 과목마다 그 교환에 동그라미를 치는데 어디다 동그라미를 쳐요?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쳐요. 여러분 1주차에 어떤 주제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럼 그 1주차의 주제의 강의에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키워드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1주차가 끝나면 1주차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해보는 거예요. 강의하듯이. 뭘로 할까요? 여러분 세세한 게 하나하나 외운 걸로 하면 1주차 내용이 다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키워드 5개만 잡아내 보십시오.
매 주차마다 5개. 그러면 이 키워드만 가지면 1주차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키워드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유용합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줄기를 세우는 거고 전체를 파악하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의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글쓰기 훈련하십시오. 특별히 오늘날 글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다는 건 뭐 카톡에 보내는 거 정도 외에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문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 중에서도 사설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이 사설이 아주 짧은 글 속에 논리가 정연하게 돼 있는 논리 정연한 글이 사설입니다. 신문의 사설. 예. 그래서 사설을 자꾸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머릿속에 논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걸 훈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리포트예요. 레포트 쓸 때 그냥 뭐 갖다가 인터넷에 있는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레포트가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글을 써보되 필요한 것들은 참고해서 거기다가 붙여넣는 거죠. 글쓰기 훈련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료 찾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자료는 너무 많아요. 인터넷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자료가 지금 여기에 필요한 자료인지 알지를 못해요. 마치 홍수 속의 가뭄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훈련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 노력을 해본 사람만 유용한 자료가 어떤 건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인터넷에 지식 검색해갖고 이것저것 붙여서 넣는 건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오면 그 전자도서관이 있어요. 전자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어를 쳐서 검색을 해서 그러면 논문 같은 게 쫙 검색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논문 몇 편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자세히 알려고 안 와도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나 그런 걸 자꾸 해보면 자료를 어디 가서 A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방법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공 관련 잡지나 기사, 신문 기사죠. 또 잡지가 소위 말하는 전문 잡지죠. 물류업종에 있던 무역업종에 있던 또는 경영과 관련된 전문 잡지들. 예를 들면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코리아판이라든지 이코노미스트 코리아판이라든지 포버스 코리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지들이 있어요. 경영과 관련된 전문 잡지들. 그런 잡지들도 같이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부의 컨텐츠를 훨씬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시험은 주관식과 객관식, 단답형, 레포트형, 혼합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다 뭐예요? 모든 교수님마다 과목마다 다 다르다. 이 모든 형식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과목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객관식만 내든지 아니면 주관식 논술형을 냅니다. 저는. 그러니까 과목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시험 답안을 작성할 때 특별히 주관식 같은 경우는 객관식도 마찬가지고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아는 걸 쓰는 게 아닙니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놨는가? 이 문제가 왜 놨다는 건 뭘로 생각해보면 공부한 걸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키워드예요. 핵심 단어로 생각해보면 출제자가 이 단어를 물어보려고 이 문제를 냈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예. 저희도 시험 문제 낼 때 그런 관점에서 내요. 소위 말해서 쓰레기 같은 문제를 내려고 노력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 다음에 답안의 내용이 논리적일 것. 이건 이제 주관식일 때 얘기죠. 논리적이라는 얘기는 뭐가 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다.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평소 강의 들을 때 강의 교환에 표시해 놓은 거 그걸 가지고 보고 또 어떤 경우는 특정 사항의 질문이 아닌 경우에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의 언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주차에 있는 범주 안에서만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1주, 2주, 3주를 다 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기도 하지요. 예, 그런 면에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1주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2주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메모나 체크를 해놔야 나중에 시험 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시험 보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시험 보는 동안에 갑자기 내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944에 5000번 학교 대표번호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기로 무조건 전화합니다. 이때 시험 기간에는 우리 전산과 관련된 직원 선생님들이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몇 시에 시험 볼지 모르니까. 그래서 특히 시험 보는 도중에 여러분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 바로 전화하시면 들어보고 일리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응 시험이 있어요. 정규 시험이 있고, 예를 들면 중간 시험이 있고, 중간 시험을 못 본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바로 중간 시험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어서 보는 시험을 우리는 중미 시험이라 그래요. 기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말 시험을 보고 기말 시험 못 본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이 기미 시험이에요. 근데 가능하면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 그 제때 시험에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한테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에 중미 시험이나 기미 시험 쪽으로 들어오면 20% 감점됩니다. 자, 그런데 20% 감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중간 시험에 부득이하여 정말 볼 수 없었던 사정에 있었다. 예를 들면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또는 어떤 회사 출장을 갔는데 뭐 도저히 컴퓨터에 접속하지 못할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증명하시면 교무처에다 그걸 제출하시면 교무처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중미시험이나 기미시험을 보더라도 20% 감점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시에 시험을 보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출석관리인데요. 출석관리는 중간시험은 1주에서 8주까지, 그 다음에 기말시험은 9주에서 15주까지인데요. 15주네요. 그죠? 15주까지인데, 1, 2, 3주는 강의를 밀리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1주에 강의를 밀렸다 그러면 2주차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가 더블이 되잖아요. 3주차까지 되면 강의를 안 들은 것이 3주차가 쌓여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포기해. 뭐하러 들어? 힘들어. 이거 언제 다 들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3주차까지는 강의를 밀리지 말고 매주 그때그때 출석 기간이 2주로 주어지긴 하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매주마다 월요일마다 오픈되는 강의를 그 주 안에 다 해결한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밀리면 뒤에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또 마찬가지로 중간시험 끝나고 나서 기말시험을 향해 가는데 9주, 10주, 11주 역시 강의를 밀리지 않고 듣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겠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이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입니다. 우리 아까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 물류관리사, 국제무역사, 유통관리사, 원산지관리사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 모두에게 그냥 다 오픈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자격증 학습반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교 선생님에게 944-5644 전화하셔가지고 신청서를 받아서 그리고 거기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저희 교수님들이 보고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우리가 막 이걸 그냥 다 듣게 제공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신청만 해놓고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와 같은 신청을 하도록 신청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기본적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위 시험 대비 오프 특강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최를 합니다. 시험 임박해서 그때 이제 완전히 시험과 관련된 분을 초청해서 소위 쪽집게 특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역물류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현장 전문가 초청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역 분야와 물류 분야의 전문가 초청해서 현장 전문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건 지금 뭐 날짜는 아직 완전히 안 정해졌습니다. 근데 대략 연 4회 하는데 5월, 9월, 11월, 1월을 대부분 생각하고 합니다. 물론 날짜는 조금씩 앞뒤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때그때 학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오. 이때는 무역과 물류의 현장 전문가가 와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경영학부에 있는 프리-MBA라고 하는 복수전공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복수전공 신청 기간에 이 복수전공을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수전공으로 프리-MBA 과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이미 우리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을 들으면 이거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을 공통으로 더블로 들을 수가 있어서 이거 하나만 들으면 프리-MBA 과정에서 들을 수 있는 과목도 같이 패스가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런 과목들이 우리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중에서 7과목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공 프리-MBA 전공 교육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과정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늘 공지사항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각자의 학습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플랫폼에 들어오면 내가 현재 학습률이 몇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늘 보고 늘 100% 맞출 수 있도록 매주 나오니까 100%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신청 과목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과목 안에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걸 늘 체크해서 과목을 운영하시는 교수님들이 어떤 공지 내용을 한 학기 동안 하시는지 그걸 잘 맞춰야 학점을 따겠죠. 그 다음에 각자의 출결사항 특별히 신경 써서 출결 점수 100%다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사 일정에 대한 확인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학사 일정이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방법이 없어요. 모든 건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 안에 신청하시고 해야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요. 그냥 뭐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 세상 일 모든 게 다 그렇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대로 전자도서관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논리적인 그런 체계를 세우는 데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도 늘, 그러니까 공지사항이 2개예요. 학과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있고요. 과목의 공지사항이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사 일정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고. 그래서 3가지 공지사항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학과 홈페이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은 어디로 들어오면 되냐면 여기 자격증 코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각 과목별로 컨텐츠가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공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학과 홈페이지에서 또 하나 여러분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이 여기 학과 소식란입니다. 여기에 항상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오니까 여기 학과 소식란 꼭 보셔서 어떤 내용들이 학과와 관련된 우리 전공과 관련된 일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학과 행사 계획인데요. 올해 사실은 여러 가지가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못한 게 뭐 바이러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수업 개강일이 3월 2일이고 그 다음에 3월 2일부터 6일까지 수강 과목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런 과목을 신청했는데 과목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과목을 바꾸는 건 어느 것만 가능하면 과목 개수 안에서 내가 이미 신청한 과목 수 내에서만 과목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먼저 번에 처음 5과목 신청되어 있는데 6과목 하고 싶다. 한 과목 늘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또는 4과목만으로 한 과목 줄이겠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신청돼 있으면 그 5개 신청했으면 5개 있는 과목 중에서 5개 중에서 어떤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바꾸겠다. 뭐 이건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과 MT도 나중에 다 공지해서 여러분들한테 학과 소식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는 6월 8일부터 14일까지 기말고사 일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학기는요, 이거 2020년인데, 2학기는 8월 24일, 8월 마지막 주에 개강을 하고, 예, 그리고 10월 19일에서 25일 중간 시험이고, 그 다음에 기말 시험이 12월 7일부터 12월 13일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과가 매년 연말에 하는 행사가 학과 송년회가 있습니다. 그게 12월 5일이나 아니면 12일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마음 체육대회도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한마음 체육대회는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에서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참여하니까 참여하시고, 무조건 다 이 행사들은 토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과에 학생회장이 있습니다. 김종협 씨라고 학생회장이고, 이분 전화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전화번호는 기억해 놓으셨다가 학과와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김종협 학생회장님께 문의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번호로 여러분한테 전화가 오면 기꺼이 받아서 좀 힘을 보태 주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경과했습니다만은 우리 학과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톡방에 이걸 올리는데 여러분이 Q&A를 톡방에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바로 톡방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서로 인사를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톡방에 누가 글을 올리면 반갑습니다. 나는 몇 학년 아무개입니다. 뭐 이 정도 인사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한 가지 더. 나는 몇 학년입니다. 이름은 누구입니다. 지역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더 자세히 하려면 나눠도 되고요. 그래서 이 톡방에서 이런 서로 인사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한 OT에 대한 궁금사항들 자유롭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20년 1학기 새로운 학기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 대학에 노크를 할 때 가졌던 그 떨림, 그 설렘, 그리고 그 기대, 그것들을 잘 성취하는데, 그 기대를 성취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한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거, 예를 들면 학사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뭐든지 저한테 전화하지 않으면, 아니면 김영민 교수님한테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는 학교 전화 944에 507 하나고요. 944에. 그리고 김영민 교수님은 5072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무튼 이번 학기 즐겁고 보람된 학기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